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입시 정보 격차를 줄이고 진로도 함께 고민해보는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늘어난 수험생 수에 자연계 학생들의 사회탐구 선택이 늘고 있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까지 변수도 많은데요. 남은 100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서울 예일여자고등학교 최창숙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딱 100일 남았는데 네. 이맘때쯤이면 이제는 늦었다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한 번에 도약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 포기와 반전 가르는 결정적 기준 뭐라고 보십니까? 이맘때가 되면 마치 전쟁에서 패한 병사처럼 이미 마음속에 백기를 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냐, 내년을 준비하자 이렇게 포기의 말을 꺼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말 절대 아닙니다. 하루만 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상위권이 아닌 상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전날 너무 긴장을 해서 2시간밖에 못 잤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작년처럼 1교시 국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영향은 바로 나타납니다. 정신이 흐릿한 상태로 시작을 하면 5점, 10점 우수수 떨어지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고3 담임을 맡고 있지만 3월, 5월, 6월, 7월 4번의 모의고사에서 국어 성적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요동치는 학생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수능은 암기력보다는 사고력을 보는 시험입니다. 1교시 국어에서 흔들리면 그 여파가 2교시, 3교시, 4교시, 탐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평소에 1등급을 맞던 과목들도 수능 당일엔 2, 3등급으로 떨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는 건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가진 100일 아직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제에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2080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수능에도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경제 용어로 알았던 2080 법칙이 수능 생활에도 적용된다. 어떤 의미인 걸까요? 상위 20%가 전체 결과의 80%를 만든다. 원래는 부의 불균형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 법칙은 수능 공부에도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3 1년 365일 중에서 단 20%인 73일, 73일 동안의 공부가 전체 공부량의 80%를 차지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수능까지 이제 100일이 남았잖아요. 그중에서 73일만 진짜 몰입해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은 1년을 새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Day 100일은 365일이 남은 날이다. 이 시기를 어영부영 보내며 내년을 기약하는 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1, 2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집중해서 공부했던 시기는 대부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직전의 2, 3주입니다. 1년 동안 그런 기간이 4번 있었습니다. 공부 2, 3주 전에 보통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8주에서 12주 일수로 계산을 하면 한 56일에서 84일, 평균적으로 70여일 정도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공부는 이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D-Day 100일부터 70여일, 이 기간이 여러분의 수능 성적을 결정합니다. 수능에도 2080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2080의 법칙입니다.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네. 지금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시점에선 또 모의고사 성적 때문에 불안한 수험생들이 많거든요. 특히 지난 6월 평가원 시험 결과가 좀 이례적이었는데 성적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학교마다 수시 상담이 한창일 시기입니다. 얼마 전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국어는 3월에 1등급이 나왔는데 6월엔 4등급이 떴고요. 영어도 3, 4월엔 1등급도 맞았는데 6월엔 3등급을
나왔어요. 수학은 2등급까지는 맞아봤는데 지금은 5등급이고요. 탐구도 1, 2학년 때는 1등급이었는데 고3 들어서는 한 번도 못 맞았어요. 저 너무 불안한데 등락폭도 너무 크고 담임 선생님은 6월 성적이 진짜 제 실력이라고 하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쨌든 너는 그 과목에서 모두와 경쟁을 해서 1등급까지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까지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영역에서 1등급을 한 번이라도 찍어본 경험이 있다면 물론 이 시험에서 이것이 한 시험에서 나오지 않을 뿐인 거지 어쨌든 너는 그만큼의 포텐셜, 잠재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수능날 그 포텐을 터뜨려라. 여러분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여러분의 진짜 실력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재수생들이 본격 합류해서 상위권을 다 차지해버렸고요. 또 처음 평가원 시험을 치르면서 느꼈던 압박감과 긴장감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름방학 이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희 딸도 6월 평가원 시험을 정말 망쳤거든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정말 최고의 결과로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올해 대입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될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올해의 대입은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정시 확대의 정체입니다. 몇 년간 확대되던 정시 비율이 올해는 대부분 대학에서 현상 유지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시만 바라보기보다는 학생부 중심의 전형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수험생 수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시에 지원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능의 난이도와 변별도입니다. 6월 모의고사를 보면 특히 국어와 수학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여전히 존재했고 중위권의 변별도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기재 방식의 여파입니다. 자율과 동아리 활동 기재가 축소된 이후 대학들이 세특, 교과 활동에 훨씬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활동 나열이 아니라 학생의 학업 성장 서사가 잘 담겨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핵심은 올해 입시는 단순한 점수 싸움이 아니라 입체적 평가의 강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입시의 핵심 포인트도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시간 제한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네. 어쩌면 수험생보다 긴장하는 게 또 우리 부모님들일 수 있거든요. 또 부모가 기억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아마 요즘 속이 많이 타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조급함보다는 차분한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는 먼저 생활 리듬을 함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은 결국 체력 싸움입니다. 아침 기상, 식사 습관, 공부 시간 등을 수능 시간표에 맞도록 조정해 주는 거, 요거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무조건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수험생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감정적 지지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 왜 아직 이것도 모르니? 이런 말보다는 이만큼 해낸 것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격려의 말이 아이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셋째는 정보는 부모님이 정리하고 필요할 때만 공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도한 정보는 오히려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계획을 짜고 묵묵히 믿어주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은 수험생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하는 부모님의 표정, 말투, 태도는 그 자체로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결정합니다. 부모님이 흔들리면 아이도 불안해집니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최고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부모님의 조용한 평정심과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괜찮아, 할 수 있어. 저도 수험생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남은 100일 동안 흔들림 없이 집중하면서 최선의 결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